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잘 가라고 말해야만 했던 그 밤. 여러분은 그런 이별 해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별은 미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놓아야 할 때 그 이별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보내줘야 했던 그 가슴 찢어지는 이유 5가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감정이 조용히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내가 그 사람의 날개를 꺾고 있을 때. 사랑은 때로 상대방의 인생을 가두는 새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신사분이셨는데 50년 가까이 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차분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노년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있었어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혼자 키워낸 당차고 씩씩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나이는 그보다 15살 아래였고 인생에서 이제 막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두 분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웃음도 잘 맞고 가치관도 잘 맞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그 여성분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해외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었고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꿈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신사분이 조용히 물었대요. 요즘 그 공부 이야기 왜 안 해요? 여성분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게 더 좋은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신사분은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말 속에는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나는 내 꿈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라는 뜻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신사분은 한동안 혼자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것인가? 사랑은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의 날개를 묶는 사슬이 되고 있었어요. 결국 그 신사분은 말 한마디 없이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의 빈도를 낮추고 그 여성분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여성분은 처음엔 영문을 몰랐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길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곁에서 비켜서 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꿈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나 없이도 빛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높을 때. 여러분,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영화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사랑 앞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가족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60대 후반에 황혼의 연애를 시작하신 한 여성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자녀 둘을 키워낸 분이셨어요. 오랜 세월을 혼자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과 깊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다고 살 것 같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분의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재산 문제를 우려한 거죠.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 이 관계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성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왜 그런 걱정거리를 만드시냐는 말을 들었대요. 두 분은 자녀들 몰래 만나기도 해봤지만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몰래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두 분의 감정을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성분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가족 모두가 곁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 여성분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혼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순간, 그 여성분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감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었어요. 결국 두 분은 헤어졌습니다. 그 여성분은 한동안 이 말을 반복하셨다고 해요. 사랑이 없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에 다시 찾아온 사랑 앞에서 바로 이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위한 가장 어른스러운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상대를 위해 물러서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이건 좀 다른 종류의 아픔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를 해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만나면 좋은데 헤어지고 나서도 딱히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없는 시간에 내 생각을 하는지조차 불분명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아갈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겪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한 70대 여성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재혼 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더 즐겼고 아내에게는 그저 집에 함께 있는 사람 정도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그 다음엔 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텅 비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별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고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바람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다는 걸. 그런데 그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아무리 함께 있어도 그건 외로움을 2배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답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내가 소중한 곳으로 떠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4번째 이유, 그 사랑이 나를 작게 만들 때.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가려져 있지만 실은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놓고 폭력적이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은근히 계속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내 선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고 감정적 지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평가는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어느 순간 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당당하고 활발한 분이셨는데 재혼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항상 눈치를 봤고, 외출을 할 때도 혼자서 결정하지 못했고, 심지어 옷을 고를 때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이가 딱히 나쁘게 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속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먼저 들려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게 될 것 같아? 하는 목소리가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목소리인지 이미 제 목소리가 돼버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슬픈지 느껴지시나요? 그 관계가 그분의 내면에 있는 목소리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작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더라도, 비록 폭력이나 거짓말이 없더라도 그 관계가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내게 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가 보일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떠나는 용기.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분은 결국 그 관계에서 나오셨고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나와봐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나를 작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빛나게, 더 당당하게, 더 나답게. 그렇지 않은 사랑은 아무리 아파도 보내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5번째 이유,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 마지막 이유가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이별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같은 꿈을 꿨습니다. 같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그림을 함께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도시에서 활발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은 자녀들과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쉬고 싶습니다. 이 차이가 처음엔 사소해 보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균열이 됩니다. 어떤 여행지를 선호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의 문제거든요.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뒤늦게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남은 인생을 느리게, 조용하게, 자녀들 곁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며 소박하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그런데 그 남성분은 달랐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은 아니더라도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고,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싶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원하는 삶은 점점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그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삶을 함께 살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강요하면 그 사람이 힘들 것 같고, 이 말 속에 얼마나 깊은 배려와 고통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지만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고통. 그 남성분은 결국 아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법적인 이별은 아니었지만 두 분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조금씩 분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 분의 관계는 그 이후에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상대방의 삶에 맞추려 억지를 쓰지 않으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두 사람이 억지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려 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넘어집니다. 때로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이별이라 할지라도. 이별이 사랑의 끝이 아닌 이유.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날개를 내가 꺾고 있을 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높을 때,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점점 작게 만들 때,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 5가지는 모두 사랑이 없어서 하는 이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심이기 때문에, 상대를 정말로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이별들입니다. 우리 세대, 특히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아십니다. 모든 이별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별은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나보낸 후에 더 오래, 더 깊이,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것을 사랑했기에 보내주었다는 것.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혹시 오늘 이야기 중 어느 하나가 닿으셨나요? 오래전에 보내줬던 그 사람, 혹은 지금 보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떤 결정을 하셨든 지금 하고 계시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